반갑습니다. 박정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연말 연초 이제 성적철이라든가 이런 여러 학교 일로 인해서 영상을 좀 다소 늦게 올리게 됐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많은 양해 부탁합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가볼게요. 오늘 할 파트 어떤 파트냐? 파동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인 파동의 간섭이라는 파트가 오늘 파트의 주인공입니다. 파동의 간섭. 우리 파동은 지금 이전 수업에서 계속 다뤘었단 말이야. 근데 간섭이라는 말이 붙었네. 간섭. 도대체 뭘까? 일단은 이 간섭이 뭘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수업의 첫 번째 시작인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파동의 간섭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파동의 간섭. 이게 바로 이번 파트 핵심 내용이겠구나.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2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동의 간섭이 나오죠. 이처럼 이번 파트는 제목 그 자체 바로 파동의 간섭이 핵심 내용이겠다. 자, 그럼 도대체 파동의 간섭이 뭘까? 수업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유추를 해보자고. 파동의 간섭. 여러분, 간섭이란 단어 어디에서 많이 봤죠?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막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런 대사들.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 간섭이 뭘까요? 네, 자꾸 뭐 끼어드는 이런 것들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자꾸 영향을 끼치려는 것, 또는 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한 게 간섭이겠다. 그러면 파동의 간섭이란 어떤 파동과 어떤 파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서로 끼어들어서 영향을 주는 이런 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러한 간섭,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간섭이라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수업 이 간섭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164쪽부터고요. 학습지 1페이지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학습지 첫 페이지 1페이지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과서 164페이지. 자, 파동의 간섭으로 시작을 합니다. 파동의 간섭이 뭐냐? 여러 파동이 뭐 되어서 바로 중첩되어서,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자, 미안합니다. 글씨가 좀 이상해서 다시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여러 파동이 뭐 되어서 중첩되어서 합성파의 무엇이 변한 현상이냐? 바로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 파동의 간섭이라고 한다. 어쨌든 무언가 변했대. 여러 파동이 어쨌든 뭔가를 해서 변했대. 서로 영향을 끼친 거구나. 간섭한 거구나. 그럼 도대체 뭐가 변해?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거냐? 합성파의 진폭이 변했대. 합성파는 뭐겠어? 합성된 파동이겠지. 여러 파동들이 합성됐다고. 즉 여러 파동이 중첩된 그런 합성파의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중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중첩. 여러분, 중첩이라는 용어 또 한번 생각해봐. 중첩이라는 용어 뭐야? 중첩. 뭔가 아이고 종이 쳤네. 잠깐만요. 이 종소리 끝나면 이어서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종이 쳐서 잠깐 끊었는데요. 계속 해볼게요. 중첩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중첩 뭐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중첩이란 용어 생각해봐. 뭔가 쌓인다, 더해진다, 합쳐진다, 또는 뭐 겹쳐진다. 이렇게 요런 의미로 쓰이죠. 게임에서도 봐봐. 이 효과는 중첩됩니다. 뭐 A 효과랑 B 효과는 중첩된다. 그러면 이 A 효과랑 B 효과가 합쳐진 큰 효과가 한 번에 나타나는 거잖아. 이처럼 중첩 뭔가 합쳐진다, 더해진다, 겹쳐진다야. 여러 파동이 중첩돼서 즉 겹쳐지니까 그 겹쳐진 효과, 총 효과
나타내는 이러한 합성된 파동, 합쳐진 파동의 진폭이 변하는 현상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한다는 거지. 중첩이라는 의미 아시겠어요? 뭔가 겹쳐진다, 쌓인다, 더해진다. 그럼 여기 진폭, 진폭은 뭐였어 우리? 이전에 했었잖아. 좀 돼서 기억이 잘 안 나나요? 한번 기억해봐. 뭐였어 진폭?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 거리였지. 횡파 기준으로는. 또는 뭐 종파 기준으로는 진동 중심으로부터 밀한 지점 또는 소한 지점까지의 거리. 그게 진폭이었잖아. 다르게 구해볼까? 뭐 마루와 골 사이의 거리를 2분의 1 하면 그 거리가 진폭이고 그랬었죠. 어쨌든 이러한 진폭이 변한대. 그걸 간섭이라고 한다. 그럼 이번 동그라미에 들어갈 말은 뭘까?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서 겹쳐지는 현상. 야, 이 겹쳐지는 거 아까 방금 전 계속 얘기했던 거 뭐야? 그쵸? 바로 파동의 중첩을 말하는 거겠죠? 겹쳐지는 현상. 그럼 이렇게 파동이 한 지점에서 어떠한 지점에서 만나면서 겹쳐지게 되면 그 겹쳐진 합성파의 진폭이 변하는데 그걸 우리는 간섭이라고 한다. 그래서 겹쳐지는 현상 자체는 중첩이라고 하고 이 중첩에 의해 진폭이 변하면 그건 간섭이라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중첩된 이 한 지점에 중첩된다 했죠. 중첩된 지점에서 합성파의 변이, 어떻게 보면 합성파의 진폭, 그 변이는 어떻게 뭐와 같을까? 바로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습니다. 얘 각 파동은 뭐야? 이 중첩되는 여러 파동 있지? 이 여러 파동의 그 지점에서의 변이들의 합이 바로 그 중첩되는 그 지점의 합성파의 변이라는 거야.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한 거를 아래 1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 그림 그리고 2페이지 초반에 나온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반복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림을 통해. 그럼 아마 더 확실히 이해가 될 텐데 그럼 왜 지금 바로 그림을 안 보냐? 아래 이 파동의 간섭, 그 간섭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들을 통합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복습해보고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문장 중첩된 지점에서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 합쳐지는 여러 파동의 변이 합과 같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따라서 파동이 중첩될 때, 자 여기 미안하게도 오타가 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파동이 중첩될 때, 파동이 중첩될 때 각 파동의 변이에 따라 합성파의 진폭은 중첩 전 각 파동의 또 오타가 나옵니다. 진폭보다 더 커지기도 또는 더 작아지기도 한다. 변이의 합이라며. 각 파동 변이의 합. 야 우리 변이 역학 파트 생각해봐. 변이 부호 따져보자. 주로 어떤 부호 따졌어? 1차 운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쳐지면 그 값은 어떻게 돼요? 좀 더 더해지기 전보다 그 값은 0에 좀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진폭은 줄어든 케이스가 되겠네. 반대로 두 변이의 부호가 같아봐. 플러스 플러스들끼리 더해지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더해져봐. 그럼 그 값은 0에서 더 멀어진 값이 되겠죠? 그러니 진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지. 즉 파동이 중첩되는 경우 각 파동의 변이가 플러스 플러스 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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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변이냐에 따라 합성된 파동의 진폭은 중첩되기 전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중첩 전 각 파동의 진폭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것 역시도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과로 간섭의 종류를 볼 건데요. 간섭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간섭이냐 또 어떤 간섭이냐. 그럼 그 종류는 총 몇 개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각각 어떤 간섭인지를 볼 건데 아래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한 간섭은요.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래.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는 간섭. 두 번째 다른 간섭. 그럼 다른 간섭 뭐겠어? 합성파의 진폭이 줄어드는 간섭이겠죠?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이래. 아래 그림 한번 보자. 왼쪽 가그림, 오른쪽 나그림인데 가그림부터 보면은 중첩 전 두 파동이 있습니다. 한 파동은요. 어떻게 되냐? 색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두 파동은 어떻게 될까? 언젠가 만나겠지. 서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디서 딱 만나냐?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요 지점, 이 중첩된 지점들 중에서 요 지점을 한번 유심히 지켜볼 거예요. 요 지점에만 초점을 두고서. 그럼 이 두 지점이 결국엔 이 두 파동이 서로를 향해 가다가 만납니다. 그럼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원래 이 중첩전 각 파동의 진폭은 요 정도라고. 이렇게 파란색 그린 것처럼 요 정도밖에 안 돼. 오케이? 그럼 이 방향을 우리 한번 정해보자. 어떻게? 위에를 그냥 플러스로 정해보고요. 이 파란색 줄보다 아래에 있는 곳을 마이너스로 해보자. 그럼 얘네 같은 경우 이 두 파동을 봐봐. 각각 진동 방향이 어느 쪽 방향이야? 플러스 방향, 윗방향이지? 둘 다 플러스 방향. 빨간색 표현해볼까? 빨간색으로. 둘 다 위로, 플러스 방향으로 진동하며 두 파동이 이 검정, 이 X표친 이 지점을 만날 때 이 지점은 각 파동에 의해 어느 쪽 위치가 될까? 이 지점은. 얘 위로 진동하니까 얘도 플러스가 이 위로 진동하는 때는 이 X지점은 이렇게 파동이 여기 위치할 때 위로 진동할, 즉 플러스에 위치할 테고,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 이 파동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에 위치하겠지. 그렇게 해서 중첩이 된 걸 보니 어떻게 되냐? 요렇게 진동한다라는 거야. 이전 진동폭에 비해 어때? 위의 그림에 비해서 훨씬 커졌죠? 원래의 진폭은 여기 점선으로 나타나 있는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까? 점선 긋기 어려우니까. 요만큼이 중첩전 각 파동의 진폭이었다고. 빨간색이. 근데 얘보다 어때? 진폭이 더 커졌지. 합성파. 지금 두 파동이 합쳐진 합성파잖아. 여기 중첩된 합성파. 이 진폭이 어때? 커졌어. 이전보다. 그럼 어떤 경우에 커지는 거야? 결국 진폭은. 어떤 경우에? 두 파동, 중첩되는 두 파동의 위상이 어떤 경우? 같은 경우 둘의 진동 방향도 위로 갔고 두 파동이 이 지점에 만드는 이 지점의 변이를 뭘로 만들어?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 위상이 같은 두 파동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폭이 커진다. 언제보다? 중첩되기 전 각 파동의 진폭보다. 그러면 오른쪽 나그림 한번 보자. 이번엔 두 파동이 어떻게 되냐? 한 파동은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어. 또 한 파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해. 이거는 헷갈리지 않게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차이가 없어. 각 파동의 진행 방향. 근데 각 파동의 진동 상태를 봐야 돼. 진동 방향. 어때? 한 놈은 위로 진동하고 있고요. 한 놈은 아래로 진동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가그림과 나그림의 차이 아니야? 가그림은 둘 다 위방향으로 진동하고 있고 나그림은 둘이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어. 그 상황에서 여기 검은색 점, 즉 저는 편의상 X를 칠게요. 이 X 지점에서의 합성파의 변이, 진폭을 한번 보자고. 자, 어떻게 될까?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야, 그러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더해져봐. 이 지점 생각해봐.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 진행하는 파동은 이 X표 지점을 어떻게? 플러스 방향으로 진동을 시키려고 할 거고, 이 오른쪽에서 왼쪽 진행한 이놈은 이 X방향, 이 X 지점을 아래로 진동시키려고 하니까 서로 진동 방향이 어때? 반대로, 이 X 지점을 반대로 진동시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봐봐. 진동을 해, 안 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왜? 한 파동은 얘를 위로 진동시키려고 하고 한 파동 얘를 아래로 진동시키려고 하니까 둘이 서로 어떻게 돼? 합이 0에 가까워진 거지. 왜? 플러스랑 마이너스 더하면 0에 가까워진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진폭이 커졌고 어떤 경우에는 진폭이 작아졌어? 위상이 같은, 둘 다 위치를 플러스로 만들려고 하고 진동 방향이 같은 이러한 두 파동이 만나면, 같은 위상의 파동이 만나면 중첩됐을 때 합성파의 진폭은 어떠한 지점? 합성된 지점, 중첩된 지점에서의 진폭은 기존 합성되기 전보다 커지고, 두 파동, 합성되는 두 파동, 중첩되는 두 파동의 위상이 반대라면, 한 놈은 플러스로 진동, 한 놈은 마이너스로 진동시키려고 하며 이 X지점을 한 놈은 플러스 위치로 만들려고 하고 한 놈은 마이너스 위치로 만들려고 하잖아.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이 만나게 되면 그 중첩된 그 지점에서의 진폭, 합성파의 진폭 어떻게 돼? 합성되기 전, 중첩되기 전보다 감소하겠지. 여긴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또 그려보면 여기 점선 보이죠? 즉 원래 각각의 파동들은 이러한 진폭을 갖고 있는데 중첩된 합성파의 경우는 오히려 진폭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간섭을 1번, 2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1번, 진폭이 커지는 간섭. 아래 그림 중 어떤 거겠어요? 왼쪽 가에 대한 간섭이겠죠? 그럼 얘는 파동이 어떤 위상으로 중첩돼야 진폭이 커졌어? 같은 위상, 여기 두 파동이 같은 위상일 때.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면 진폭이 커진다. 그럼 이러한 간섭을 뭐라고 할까? 진폭이 커진다. 뭔가 증가했다. 원래 것보다 좀 더 보강했다. 그래서 이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럼 2번. 자동으로 나 그림을 얘기하겠죠?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 이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뭐 글씨가 새로 있냐? 칠판을 덜 지웠네. 자, 어떤 경우에 진폭이 작아서 파동이 어떤 위상으로 만나면? 반대 위상으로 만나면이죠.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어 합성파의 진폭이 작아진 간섭. 이걸 무슨 간섭이라고 할까? 서로 지우는, 바로 상쇄 간섭이라고 한다. 상쇄 간섭.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상쇄 간섭입니다. 자, 근데 이 가나 그림 볼 때 맨 아래 그림은 아직 안 봤죠? 이 맨 아래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각각 뭐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A 파동, 얘를 B 파동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A 다시 파동, 얘를 B 다시 파동이라 해보자. 자, A와 B 파동이 각각 반대로 지나면 서로 만나서 중첩되면서 진폭이 변하는 간섭 현상이 발생했죠. 근데 그 이후에 중첩이 끝나니, 이 X지점에서의 중첩이 끝난 이유를 봤더니 봐봐. 한 파동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한 파동은 계속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게 뭐냐? 이 파동.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이 파동은 뭐겠어? 바로 A 파동이고요. 이 왼쪽으로 진행하는 이 파동은 B 파동이 된다. 즉, 이걸 보면 위에서부터 봐. 중첩 전, 중첩 후 봐봐. B 파동은 계속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왼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 A 파동은 계속 오른쪽으로 쭉 가고 있다고. 중첩이 되더라도 중첩이 끝난 이후에는 지 갈 길 간다고.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떻게 했어? 비록 중첩이 일어나더라도 본인의 원래 특성, 원래 상태를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그대로 유지한다고. 원래 상태. 뭐 운동 방향이라든가 진동 방향이라든가, 진동 방향도 여전히 둘 다 어디야? 위. 얘도 위. 진행 방향 여전히 왼쪽, 각각 B는 왼쪽, A는 오른쪽. 진동 방향은 중첩 전에 둘 다 플러스 방향인데 중첩 후에도 둘 다 플러스 방향. 오케이? 특성을 유지한다고. 오른쪽 보자. 얘 A 다시는 어떻게 돼? 여전히 여기 봐봐. 이걸 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어. 여기서는 선생님 혹시 A랑 B가 만났다가 서로
충돌, 뭔가 파동이 충돌해서 서로 충돌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이 현상만 보면. 얘가 B인지 어떻게 알아? 얘가 A가 다시 충돌했다가 A랑 B랑 이렇게 A랑 B랑 충돌했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림 봐봐. 어떻게 돼? 예. 그 다음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진행한 놈. 이놈. 진동 방향이 어디야? 플러스 방향. 진행 방향은 오른쪽. 진동 방향은 플러스. 그럼 얘는 위에 중첩 전에 어떤 파동과 똑같아? 그렇죠? A' 파동과 똑같죠? 반대로 왼쪽으로 진행한 이 파동 보자. 중첩 후에 이 파동. 얘 진동 방향 어디야? 마이너스 쪽. 진행 방향 왼쪽. 중첩 전 어떤 파동과 똑같아? B', B'랑 똑같죠? 얘는 B''이야. B'. 글자 좀 이상하네요. B'. 아유,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칠판 필기를 하다 보니까 오랜만에 촬영이라 좀 긴장도 했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B'.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중첩이 되더라도 각 파동의 특성, 진행 방향, 뭐 진동 방향, 진폭 이런 것들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신기하지 않아? 중첩, 분명히 서로 간에 영향을 끼치는 간섭은 일어났어. 근데 간섭, 중첩이 끝난 다음에 지들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굉장히 신기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다뤄볼게요. 파동의 여러 파동이 중첩되더라도 각각의 파동은 중첩되기 전 각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하면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유지하면서 그대로 지 갈 길 가잖아. 하지만 가다가 우연히 어떤 지점에서 중첩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간섭을 할 테고. 자, 합성파의 진폭이 변하는 간섭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특성은 뭐가 있을까? 진폭, 진동 방향, 진행 방향, 속력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 물론 매질이나 이런 기타 이 파동의 특성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이 중첩으로 간섭으로 인해서 각 파동의 특성이 변할 일은 없다라는 거야. 주변 환경만 잘 통제되고 있으면. 근데 내가 이걸 내가 왜 계속 강조하냐? 이 오른쪽 노트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빈칸들부터 빨리 채워보고 오른쪽 노트 가볼게요. 자, 어쨌든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각각 독립적이다. 이 파동의 독립성은 실제로 어떻게 확인할 수도 있냐? 여러분들 핸드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요. 지하철 버스 타서 여러 명이 통화하고 있어. 이 통화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명히 공기 중에 전파가 진행하다가 우리 휴대폰으로 수신이 되는 거지. 어디선가 또 송신을 할 테고 우리 휴대폰으로 수신이 되면서 우리가 통화를 원격으로 다른 사람과 직접 맞대어 있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쉽게 통화할 수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통화하고 이 사람도 통화하면 여러 전파가 지금 이 공기 중에 이 버스나 지하철 안에 퍼져 있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혼선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통화만 딱 할 수 있을까? 파동의 독립성. 각 파동은 각 파동의 특성대로 우리 휴대폰에 들어오겠지. 오다가 분명히 중첩은 일어날 수 있어. 간섭은 일어날 수 있다고. 오다가 어떤 지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람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통화를 하다 보면 이 사이에서는 이 두 전파가 중첩이 돼서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간섭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 파동의 진행이 바뀌냐? 안 바뀐다고. 우연히 만나면 중첩되고 간섭은 일어나겠지만 가던 길 간다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전파, 파동은 그대로 나한테 도착할 거고, 저 사람 핸드폰으로 가는 파동, 전파는 그대로 저 사람한테 가서 수신될 거라고. 그 특성이 유지되니까 내가 캐치하고자 하는 파동만 딱 캐치할 수 있다고. 여러 파동들 중첩된다고 해서 그 파동은 안 변한다.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중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파동이 자신의 성질을 유지하고 그 특정 파동의 성질, 그 특성, 그 특정한 파동을 우리 전화기는 수신을 한다. 야, 1번, 2번, 3번, 4번, 5번 파동이 공기 중에 있지만 나는 1번 파동만 캐치해서 너랑 통화할 거야 라고 휴대폰이 하겠지. 그럼 분명 1, 2, 3, 4, 5의 중첩은 이 공간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 핸드폰은 1번 파동만 딱 캐치해서 한다고. 왜? 그 1번 파동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안 변하고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계속 반복합니다. 많이들 헷갈려서 반복하는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우연히 만난 다음에 어떤 지점에서 1, 2, 3, 4, 5가 중첩되고 그로 인해 간섭이 일어날 수는 있어. 하지만 어쨌든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원하는 통화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아래 그림 아까도 봤지만 가 같은 경우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는 경우 보강 간섭, 서로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는 경우 상쇄 간섭. 그런데 이 파동의 간섭, 독립성 이런 걸 내가 왜 강조하냐? 오른쪽 노트 봐봐. 두 입자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만난 경우 생각해보자. 두 입자, 예를 들면 두 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충돌이 일어나겠지? 경험적으로 생각해봐. 두 공이 와. 충돌이 일어나지? 그럼 어떻게 되냐? 운동 상태가 바뀌지 않아? 왜? 서로 충격량을 주잖아. 충격량을 주면 운동량이 변하잖아. 서로의 운동 상태가 변할 거라, 운동량이. 근데 이 파동 같은 경우는 각 파동, 이 입자를 각각이 또 파동 생각해봐. 각 파동의 특성, 이 입자의 경우는 운동량이라고 볼 수 있겠지. 각 파동의 특성, 뭐 속력이니 진폭이니 진행 방향이니 진동 방향이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입자의 경우는 변했잖아. 충격량에 가해서 운동량이 변하잖아. 엄청 큰 차이 아니야? 파동의 경우는 안 변하는데 입자의 경우는 변한다. 자, 계속해서 보자. 두 입자가 서로 반대 방향을 진행하다 만나면 충돌을 통해 뭔가 상태가 변합니다. 그 운동 상태가. 그러나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면, 여기 X표지점에서 각각 만났죠. 여기 X표지점에서 만났지. 그러면 서로 겹치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 중첩 그리고 간섭 현상이 발생했지. 중첩 현상이 간섭 현상이 발생해.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 어떻게 돼?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했지. 한 지에서 만나면 그냥 중첩됐다가 그래도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다고. 이걸 뭐라 했어? 파동의 독립성. 그러면 본인의 특성을 유지했지. 그럼 이 입자들과는 엄청 큰 차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간섭 현상 있죠. 이 간섭 현상을 뭐라고 하냐? 대표적인 파동의 성질로 봅니다.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입자는 가질 수가 없어. 입자는 충돌하면, 서로 만나면, 한 지점에서 만나면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운동 상태가 바뀐다니까? 특성이 바뀌어. 하지만 파동은 안 변하잖아. 파동만의 특성이야. 파동의 간섭. 자, 이 파동의 간섭, 파동의 성질이다. 어디서 한번 했었지? 내가 이 수업 순서를 좀 바꾸면서 제가 빛의 이중성, 즉 교과서 순서로는 이 다음 파트인 빛의 이중성 수업을 먼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 도입부에서 내가 뭐라 그랬어? 빛은 파동이다. 왜? 빛은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어서 이미 파동이 이미 증명이 됐다? 간섭과 회절 현상을 통해서 이미 파동이 이미 밝혀졌다. 바로 그 간섭이 이런 거라고. 즉 파동의 대표적인 성질인데 빛 역시도 이러한 간섭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다 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었었다고. 그런데 어떤 현상도 발견돼? 광전 효과. 이 광전 효과는 빛의 파동성, 즉 이런 간섭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빛은 광전 효과의 입자성도 띠고 있다. 입자, 빛이 입자라면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었지. 그럼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파트인 빛의 이중성 파트인 거잖아. 오케이? 만약에 이거를 그냥 순차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다음 파트인 빛의 이중성에서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간섭 현상, 대표적인 파동의 성질이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 초반부에 있는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두 번째 이 그림들, 이 그림까지 얘기하고 한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내용은 이제 소리와 빛이 간섭입니다. 간섭이 뭔지를 봤으니까 실제로 소리와 빛이 어떻게 간섭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지. 자, 일단 지우고 나서 계속해서 볼게요.
잘 안 지워지네. 다른 지우개로 지워볼게요. 자, 보자. 학습지 2페이지입니다. 학습지 2페이지에 있는 맨 위 그림인데요. 가의 경우를 보자. 보강 간섭에 대한 그림이고 나는 상세 간섭에 대한 그림이다. 그럼 일단 이 용어만 보더라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다? 합성파의 진폭이 줄어드는 보강이니까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는 그림이 나올 테고 상세 간섭은 합성파의 진폭이 줄어드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자, 왼쪽 그림 보자. 보강 간섭. 자, 파동 1과 파동 2가 있습니다. 파동 1의 경우는 그림을 보니까 진폭이 얼마야? Y1이라고 하네. 파동 1의 진폭은 Y1. 파동 2는 Y2야, 진폭이. 그림을 잘 보면. 근데 이 둘이 어떤 위상이래? 같은 위상이래. 이 상태로 이 둘이 만났어. 그럼 같은 위상의 두 파동이 만나면 간섭이 일어나. 아니, 두 파동, 어쨌든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잖아? 한 지점에서 만나면 중첩에 의해 간섭이 발생해. 근데 하필 두 파동의 위상이 어떻대? 같대. 그러니 어떤 간섭? 보강 간섭에 의해서 이 지점, 어떠한 지점은 이렇게 하는 새로운 진폭을 가진 합성파가 만들어진다. 지금 어떠한 지점, 어떤 한 지점에서 지금 중첩되고 있는 걸 나타낸 거야. 어떻게 알 수 있어? 이 그래프 봐봐. 가로축 뭐야? 시간. 세로축 뭐야? 변이. 변이 시간 그래프지. 우리 파동에서 변이 시간 그래프는 어떤 거라 그랬어? 어떤 한 지점을 정해놓고 픽스 고정해놓고 이 지점이 시간에 따라 변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이미 이전 수업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그럼 이 어떤 지점? 그럼 한 지점에서 두 파동이 지금 중첩된 거야. 어떠한 지점? 그럼 그 중첩된 그 한 지점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이, 변이 시간 그래프, 합성파의 변이 시간 그래프를 보자는 거지. 그랬더니 그 합성파의 변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 Y1 더하기 Y2 즉 두 이전, 중첩되기 전 두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죠? 진폭이 커졌어. 같은 이상. 아, 보강 간섭이구나. 오케이? 나 그림 볼게요. 상세 간섭. 이번엔 마찬가지로 변이 시간 그래프니까 어떤 한 지점에서의 파동을 나타낸다. 어떤 한 지점에서 파동 1은 변이가 Y1이고 파동 2는 마찬가지로 진폭이 Y1. 파동 1은 진폭이 Y1. 파동 2는 이 가그림과 마찬가지로 진폭은 Y2. 근데 어때? 동일한 시간에 진동 방향이 어때? 반대지. 즉 두 파동의 위상은 어때? 반대 위상이라고. 이 반대의 위상이 합쳐지니까 합성파는 그 진폭이 어떻게 되냐? Y1 빼기 Y2가 된다. 즉 원래 Y1 또는 원래 Y2보다 그 값이 어떻게 될까? 감소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뭐 둘 중에 뭐가 더 큰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보면 Y1이 더 크죠? 그럼 Y1 빼기 Y2가 되고 이 값은 원래 있었던 이 Y1보다는 작다. Y2보다는 클지 작을지는 몰라요.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어쨌든 각 파동에서 큰 보다 진폭이 큰 놈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건 맞죠? Y1에서 Y2를 뺀 거니까. 이게 합성파의 진폭이 된다. 이 지점, 중첩된 이 지점에서. 이걸 우리는 상세 간섭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우리는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 위 그림까지 해서 일단은 파동의 간섭, 파동의 중첩, 그리고 간섭의 종류,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을 봤고요. 또 파동의 독립성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같은 위상으로 중첩되냐?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소리와 빛의 간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칠판을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학습지 2페이지 소리와 빛의 간섭을 볼게요. 근데 또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소리의 빛의 간섭이라고 나왔는데 소리와 빛의 간섭입니다. 즉
2페이지에 있는 1번 동그라미에서는 소리의 간섭을 보는 거고 학습지 3페이지의 2번 동그라미에서는 빛의 간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간섭, 빛의 간섭을 보자는 의미로 소리와 빛의 간섭이라고 쓴 건데 이렇게 또 오타가 나온 점 정말 미안합니다. 자, 그럼 1번 동그라미 소리의 간섭부터 볼게요. 학습지 이쪽입니다. 자, 소리는 뭐죠? 맞아요. 소리도 파동이죠. 그러니 파동이니까 파동이 가지는 성질, 바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소리도? 그쵸.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리 역시도. 자, 두 번째 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소리 간섭. 공기가 진동할 때, 자, 공기가 진동할 때라는 말이 나왔어. 자, 무슨 뜻이냐? 소리는 진동이 매질을 통해 전달되다가 우리 귀에 있는 고막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 진동이. 그래서 고막이 진동되면서 우리는 그걸 소리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들리는 것처럼. 오케이? 그런데 이 소리라는 건요. 고체, 액체, 기체 모든 걸 통해서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떠한 매질을 통해 주로 전달하는 걸 보죠? 소리가? 그쵸?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거를 가장 많이 접하죠? 그래서 공기라고 쓴 겁니다. 뭐 사실 소리는 공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체들 또는 고체, 액체 매질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로 공기를 통해 전달해서 공기를 써놨다. 자, 그럼 공기라는 매질이 진동을 해. 소리가 발생할 때 이 파동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달되면서 그때 이 매질인 공기 역시 같이 진동을 하는 거죠. 이 공기가 진동할 때 진폭이 크면 소리 세기가 어떻고 진폭이 작으면 소리 세기가 어떠할까? 진폭이 크면 소리 세기가 크고 세고 진폭이 작으면 소리 세기가 어떨까? 작다. 약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이 매질이 진동하는 이 진폭은 뭐랑 같을까요? 이렇게 소리가 전달될 때 이 매질인 공기가 진동하는 이 진폭은? 그쵸? 이 소리의 진폭과 똑같겠죠? 이 소리라고 하는 파동의 진폭이 결국 공기라는 매질의 진폭과 같잖아. 그래서 공기의 진폭이 크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이러한 소리, 내가 내고 있는 이런 소리의 진폭, 소리라는 파동의 진폭 자체가 크다는 얘기야. 그럼 소리의 진폭이 크면, 파동의 진폭이 크면 그 소리의 세기가 어떻다? 크고 진폭이 작으면 소리의 세기가 작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야! 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낸다면 이건 지금 제가 발생한 이 소리라고 하는 파동의 진폭이 큰 상태인 거고, 만약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한다면, 잘 안 들리나요? 이렇게 작게 얘기한다면 제가 발생하는 소리의 진폭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러하다. 그럼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소리 간섭 실험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자, 먼저 이 실험은 뭐냐? 첫 번째, 두 스피커에, 아래 그림을 보면 두 스피커가 있죠? 두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 같은 이상의 소리가 각각 발생한대.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두 스피커에서 소리가 발생되는 그림을 나타냈죠. 자, 요거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떤 그림인가? 자, 여기 보면은 어떠한 요런 것들이 그려져 있죠? 동심원 같은 게 그려져 있어. 두 개의 동심원이 막 그려져 있어. 여러 개의 동심원인데 각각 중심이 위에 스피커, 아래 스피커. 두 종류의 동심원들이 쭉 그려지고 있죠. 이 동심원, 이 선이 뭘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봐. 우리 사실 이전 수업 때 했었어. 뭘 의미할까, 저 선들이. 맞아요. 바로 파동의 파면을 의미합니다. 파면. 파면이 뭐였어? 파면이 위상이 동일한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잖아. 위상이 동일한 지점들을 쭉 연결한 게 파면이잖아. 오케이? 그럼 위상이 동일한 지점들을 쭉 나타냈어. 그럼 얘랑 얘는 다 이 지점에서 현재 위상이 어떻다? 이 지점들은 여기 X, 여기 X, 여기 X. 위상이 어떻다? 동일한 상태다. 그럼 위상이 동일한 가장 가까이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이 거리는 뭐를 의미할까? 여기서 이 그림 확대한 거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가 있다고 쳐봐. 그림이 좀 이상하네. 미안. 여기에 스피커가 있다 치고 지금 퍼져 나가고 있잖아, 소리가. 그 이 사이의 거리 이거 뭐야? 람다 한 파장이지? 그치? 왜? 위상이 동일한 이유탄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이유탄. 바로 한 파장이었잖아. 그래서 흔히 우리 이거 쉽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좀 어려우면 쉽게 마루끼리만 쭉 연결했다라고 봐도 된다고. 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어차피 한 파장이고 마루와 마루는 위상이 동일하니까 마루들을 쭉 연결한 지점이다 라고 보면 좀 더 쉽다 했어요. 자, 그럼 다시 두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 같은 위상의 소리가 각각 발생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볼 거냐? 지금 마루들만 다 연결했다고 지금 보자고. 이 파면이 마루들을 쭉 이은 선이야. 그러면 두 스피커의 색깔 구분되나? 위에 요 동심은 자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여기 파란 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빨간 선. 각각 다른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죠. 그럼 이 빨간 선과 파란 선 모두 뭘 나타내고 있다고? 마루를 나타내고 있다고. 근데 여기 보면 딱 요 지점, 여기 X 표친 요 지점, 요 지점을 보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딱 만나는 요 지점이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일어난다? 두 파동의 중첩이 일어나고 있다고. 두 파동이 만났잖아. 근데 하필 둘 다 어떤 위상이야? 마루죠. 동일한 같은 위상으로 만났어. 그 이 지점에서 뭐가 발생할까? 중첩이 일어났는데 둘이 같은 위상이래. 보강 간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분명 소리는 무슨 파야? 횡파야, 종파야? 종파죠. 근데 여기 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색, 파란색은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색깔 가져온 겁니다. 이거는 그림 뭐야? 횡파지. 선생님 소리는 종파 아닌가요?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각적 편의를 위해 무슨 파인 소리를? 종파인 소리를 그냥 횡파로 표현했습니다. 종파는 한 번에 딱 인식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횡파로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횡파의 마루는 소리, 즉 종파의 뭐한 지점? 밀한 지점이라고 보면 되고요. 횡파의 골은 종파, 소리의 소한 지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엔 다 똑같아요. 어쨌든 진폭 다 종파든 횡파든 뭐 진폭 이런 건 다 있을 테니까. 자,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바로 어디겠어? 여기 X표치인데 또 찾아볼까? 더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위상이 같은 지점 만나는 곳이니까 요런데 여기 뭐 여기 두 같은 위상, 두 파동의 위상이 같은 만나는 위상이 같은 파동이 만나는 지점들은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그 지점에 만약 이렇게 관찰자가 서 있다고 보자. 그럼 관찰자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는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각각의 소리, 즉 파동이 무슨 간섭을 일으킨다?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원래의 파동보다 진폭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근데 원래의 파동의 진폭은 뭘로 확인할 수 있어? 그 소리의 색이, 크기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진폭이 커졌으니까 소리의 색이고 어떻게 될까? 더 크게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떻게 되냐? 공기의 진폭이 커져. 왜? 보강 간섭 때문에. 소리 진폭이 커질 테니, 합성된 소리 진폭이 커질 테니 그걸 전달하는 매질 역시 더 크게 진동하는, 더 큰 진폭으로 진동할 거 아니야. 공기의 진폭이 커져. 소리의 색이 역시 어떻게 된다? 커진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관찰자는 여기 내가 X표 친 이 지점이나 여기 동그라미 친 이런, 즉 이렇게 있고 또 다른 파동이 이렇게 뭐 발생을 쳤을 때 위상이 같은 지점 만나는 이러한 지점에서는 모두 소리가 어떻게 들릴 거다?
크게 들릴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 지점에 관찰자 서 있는 거야. 아까 말했듯이 지점이라 그랬지. 어떤 한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상세 간섭이 일어나냐? 그 지점을 계속 따졌으니까 그 지점에 있는 관찰자는 그렇게 느낄 것이다. 그럼 이번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 지금 내가 뭐만 표시했다 아까 그랬어? 편의상? 마루만 표현했다고 한번 보자 했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 중간 지점인 여기 내 점선을 그려볼까? 여기는 뭘 것 같아? 이 점선은? 이 점선은 뭘 것 같아? 골이겠지? 얘가 마루라면 마루와 마루의 딱 정중간 이쯤은 여기는 뭐겠어? 이곳에 이 지점에 현재 이 시간 이 지점의 변이는 골을 의미한다. 가장 낮은 변이. 그러면 이 선과 선 사이에 요 지점 요거 봐봐. 이 점선이 지나. 여긴 골이야. 그럼 요 지점 뭐라고? 여기 빨간색으로 해볼까? 요 지점. 어떤 지점인데 빨간색 파동의 경우는 여전히 어떻게 돼? 마루야. 실선이니까. 근데 파란 점은 점선이야. 즉 이 지점은 파동이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두 파동이. 하나는 마루, 하나는 골이야. 위상이 어떻다는 거야? 반대의 위상이지. 위상이 반대로 하는 이 지점에서 뭐가 발생할까? 어떤 간섭? 상세 간섭. 즉 이 위에 요 지점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있지. 여기 빨강, 파랑, 실선.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발생하지만 바로 근처에 있는 이 지점에서는 빨간 여기서는 무슨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상세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왜? 마루랑 골, 즉 반대 위상의 두 파동이 만난 지점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관찰자가 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 있다가 근처 다른 지점으로 옮겨갔다 치자. 그래서 이거 보면 그림이 여기서 약간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위아래 그림 보면. 얘는 두 스피커로부터 거의 중앙쯤, 두 스피커의 거의 중앙쯤에 귀가 위치해 있으면 얘는 이 위에 스피커랑 거의 일치한 지점에 관찰자가 서 있죠. 관찰자 위치가 실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상세 간섭인 지점으로 관찰자가 이동했다고 보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한 위에 스피커에서 발생한 파동은 이 지점에서는 골인데,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지점에서는 골인데 아래 스피커에서 발생한 부분은 동시에 그 순간에 이 지점, 새로운 지점에서는 마루를 나타내고 있어. 이 시간, 이 순간에, 이 지점에서는. 그러면 서로 위상이 반대니까 서로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얘한테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작게 들릴 거라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 서 있어 보면 공기의 진폭이 작아져. 소리 세기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작아진다. 왜?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파동, 합성파의 진폭 자체가 줄었을 테니까. 그래서 뒤에 예제에도 이 문제들 실어놨거든요. 이 실험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단골로 출제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두 스피커에서 소리가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 있냐에 따라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그대로 들릴 수도 있고 아예 안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작게 들릴 수도 있다. 어떤 차이야? 그 지점에서 두 파동이 어떻게 중첩하냐? 위상이 같은 채로 중첩을 하냐? 위상이 반대인 채로 중첩하냐에 따라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거나 안 들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소리 간섭 실험. 두 스피커를 갖다 놓고 하는 실험이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위에서 나는 분명히 두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 같은 이상의 소리를 발생시킨다 했어. 근데 만약 두 스피커에서 진동수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반대 위상의 소리가 각각 발생한다고 쳐보자. 그럼 그런 경우는 위에 그림처럼 그려면 어떻게 되냐? 뭐 파란색은 그대로 여기 스피커 그려놓고 그대로 이렇게 됐다 치자. 그럼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 여기다 그려놓고 보면 바로 실선, 같은 거리의 실선. 같은 위상이었다면 같은 거리에 똑같이 실선 그림 되는데 반대 위상이니까 점선.
점선, 점선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이 사이가 빨간색 기준으로는 마루를 의미하는 실선이 되겠지. 여기서 점은 뭐야? 점선은 고를 의미하고 실선은 마루를 의미한다 했어.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곳, 두 실선이 만났으니까 이런 곳, 또 거기가 바로 어디겠어? 여기로 따지면 요 지점 아니야? 근데 요 지점은 뭐야? 점선과 실선이 만나. 즉 마루랑 골이 만났으니까 이 점 뭐가 일어나? 상세 간섭. 아까 얘는 보강 간섭이었는데 아까 보강 간섭이 일어난 부분에서 이제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두 스피커에서 동일한 진동수, 반대 이상의 소리가 각각 발생하면 위 실험과 반대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떤 간섭이? 상쇄 간섭이. 반대로 상쇄 간섭이 일어났던 지점은 보강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왜? 한 스피커가 다른 스피커와 위상이 반대가 됐으니까 위의 결과가 반대로 틀려야 되지. 위의 결과는 같은 이상의 소리를 두 군데서 동시에 각각 발생시킨 건데 아래는 한쪽 이상을 틀었으니까 보강이 일어난 곳은,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나던 곳은 한쪽의 위상이 반대로 틀렸으니까 골과 마루가 만나는 이런 식으로 바뀌니 보강 간섭이 상쇄 간섭. 반대로 골과 마루가 만나던 지점은 한 스피커의 위상을 반대로 틀어버리면 골이 아니라 마루가 될 테니까 마루가 만난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결과가 반대가 된다. 이와 관련된 예제는요, 이따가 화면에서도 보여주겠지만 학습지 5쪽에 있는 예제 2, 예제 3이 됩니다. 미리 한번 볼까?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 이거 예제 2번 문제. 두 스피커 갖다 놓고 여기 P지점, Q지점에서 각각 어떤 간섭이 일어나는지 묻는 겁니다. 다른 지점이니까 다른 간섭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 좋게 여기도 보강인데 이쪽도 뭐 보강이 일어나는 곳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서 풀면 됩니다. 방금 전 실험처럼. 또 예제 3번 역시 두 스피커 갖다 놓고 P, O, Q 각각 지점에서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냐 보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단골 문제니까 이 소리의 실험, 소리 간섭 실험은 꼭 잘 알아두셔야 한다. 아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학습지 2페이지는 마치고요. 학습지 3페이지에서는 이제 소리의 간섭이 아닌 빛의 간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칠판을 지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학습지 3페이지 빛의 간섭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점, 빛 역시도 뭐죠? 전자기파, 즉 파동이죠. 그러니 무슨 현상 발생한다? 간섭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점, 빛의 진폭이 크면 빛의 색이, 즉 밝기가 어떻게 되냐? 크고, 즉 밝다는 얘기입니다. 진폭이 크면 빛은 더 밝게 보입니다. 진폭이 작으면 빛의 색이, 즉 밝기가 작다. 즉 진폭이 작으면 빛은 더 어둡게 보입니다. 요거 혹시 그 광전 효과나 그런 데서 에너지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때 빛의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고. 빛의, 여기서는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야. 밝기, 즉 에너지 얘기가 아니라 세기야. 이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다? 진폭과 관련이 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진폭과 세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볼 거냐?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볼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고 이와 관련된 예제도 뒤에 한 문제 있습니다. 한 문제밖에 없으니까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건가? 아니,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 실험은 앞에서 봤던 그 두 스피커를 갖다 놓고 하는 실험 있죠. 두 스피커 실험. 이거랑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랑 스피커 실험은 거의 세트로 같이 공통적으로 묶어서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중 슬릿 실험을 보자. 대략 어떤 실험이냐? 광원에서 빛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해. 이중 슬릿이 뭐냐? 슬릿,
굉장히 작은 틈입니다. 진짜로 작은 틈. 뭐 일반적인 문 열고 난 그런 문틈이 아니라 진짜로 작은 틈. 근데 그 작은 틈이 몇 개 있다는 거야? 2개 있는 걸 이중 슬릿이라고 합니다. 틈이 하나만 있으면 다니엘 슬릿, 틈이 2개 있으면 이중 슬릿. 그래서 여기 보면 틈이 하나, 둘 이렇게 있죠. 네.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면 각 슬릿에서부터 빛이 쭉 각각 퍼져 나갑니다. 각 슬릿에서부터 빛이 통과하겠지. 여기서부터 발생한 빛이 다른 부분에는 막힐 텐데 슬릿은 통과할 거 아니야? 그럼 슬릿을 통과한 빛이 쭉 계속 진행을 해. 퍼져 나가는데 그러다가 여기 끝에 뭘 갖다 놓냐? 스크린을 갖다 놓습니다. 스크린. 그 영화관 가면 써있는 스크린. 그 스크린을 왜 갖다 놓냐? 우리 영화관 영사기에서 영화를 딱 스크린으로 쏴. 그럼 그 스크린에서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 통과된 이중 슬릿을 통과한 빛이 어떻게 여기에 빛이 어떻게 맺히는지 여기서 어떻게 반사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스크린을 갖다 놓는 거야. 자, 그래놓고 이 스크린에 생기는 무늬, 스크린에 빛이 어떻게 맺히는지 그거를 보는 실험인 거지. 이중 슬릿을 통과시킨 빛이 스크린에 어떻게 맺혀지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중 슬릿에 입사한 빛이 스크린에 나타내는 간섭 무늬를 보는 실험이 이중 슬릿 실험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간섭 무늬가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건데 이 오른쪽 간섭 무늬가 왜 이러한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지는 좀 더 아래에서 보도록 하고 지금은 왜 앞에 두 스피커 실험과 내가 자꾸 유사하다고 하는가. 자, 그림 언뜻 봐봐. 두 슬릿, 두 구멍이 있고 여기서 또 빛이 쭉 퍼져나가. 이 그림, 요 그림 뭔가 좀 유사하지 않아? 어떤 점이 유사해? 각 슬릿으로부터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이 두 스피커로부터 퍼져나가는 소리랑 굉장히 모양이 유사하지 않아? 파동 그린 형태가? 정확히는 파면을 그린 모양이. 그쵸? 즉 이중 슬릿의 두 슬릿은 소리 간섭 실험에서의 뭐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될까? 두 스피커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봐도 된다. 그러면 그러한 공통점을 갖고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 보이는 이런 와이파이 기호 같은 거, 요 기호, 요게 뭘 의미할까? 그쵸? 앞에 걸 그대로 따라서 파면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파면들, 아까 말했듯이 쉽게 얘기해서 뭐 위상의 동일한 지점들을 연결한 거지만 저는 그냥 마루를 연결한 거라고 볼게요. 그럼 쭉 마루들 연결한 파면들이 있는데 스크린의 이 가장 정중앙 보자. 이 정중앙이 뭔데? 두 슬릿의 딱 중앙 간격. 두 슬릿의 중간 지점. 여기랑 여기랑 같은 선상에 있죠. 여길 보자. 여기 딱 스크린 맺힐 때 바로 여기 어떻게 돼? 두 파면이 어떻게 되고 있어? 여기 만난 요 지점이잖아. 위상이 같은 지점이 만나.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 두 빛이 합쳐진 그 합성빛, 합성파의 진폭은 어떻게 돼? 보강 간섭이니까 커지겠지. 그럼 밝기가 어떻게 될까? 밝기 커지겠지. 밝아지겠지. 여기 진폭이 크면 빛이 색이 밝기가 크다며, 밝다며. 진폭 커졌으니까 밝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운데에서는 어떤 식의 무늬가 나타나냐? 바로 요 놈. 어떻게 돼?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이 스피커에. 아, 스피커라네. 이 스크린에서 요 지점. 바로 한가운데 요 지점은 두 빛이, 이중 슬릿을 통과한 두 빛이 무슨 간섭을 일으키는?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이니까 밝은 무늬가 생겨난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이 스크린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빛의 진폭이 커지니까,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니까 빛의 색이, 즉 밝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밝아진다. 커진다. 괄호치고 뭐 밝아진다 라고 써도 되지. 자, 그럼 근데 무늬가 좀 보면은
규칙적으로 어떤 루틴을 갖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자, 여기 밝은 무늬 가운데 일어나는 건 이해하겠죠? 그러면 여기 빨간색 있으니까 저 빨간색을 한번 표현해 볼게. 요 아래 슬릿을 통과한 요 아래 파동을 볼게. 아래 슬릿 통과한 요 놈 볼게. 그럼 여기서 내가 하나만 더 그려볼게. 이미 스크린을 통과한 다음이겠지만 하나만 더 그려보면요. 대략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위상, 동일한 위상, 파면 동일한 동일한 위상. 입이 자꾸 꼬이네. 미안합니다. 마루인 지점을 하나 더 연결해봤어. 한 번 더 그려봤어. 그러면 이 사이 요 놈과 요거죠. 요 놈과 요 실선, 두 실선 사이는 바로 뭐야? 두 개가 마루니까 이 사이는 점선을 그려보면은 뭐겠어? 골이겠지? 점선, 골. 점선은 골이고요. 실선은 마루입니다. 앞에 스피커 실험과 같은 맥락이에요. 야, 그러면 요 지점 보자. 요 지점. 요 지점. 바로 요 지점인데 여기는 뭐랑 뭐가 만나고 있냐? 위에 슬릿을 통과한 놈은 실선인데 아래 슬릿에 통과한 빛은 여기가 어디야? 골이지. 마루와 골이 만났어. 무슨 간섭? 반대 위상이 만났으니까 상쇄 간섭. 그래서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은 뭐가 발생하고 있어 지금? 세기가 0인 어두운 무늬를 만들고 있다는 거야. 왜? 진폭이 0. 진폭이 감소했으니 더 어두워질 거 아니야? 진폭이 작으면 빛의 세기가 작다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조금 더 가서 여기 이 지점 보자. 여기.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지금 어때? 실선과 실선이 만났으니까 어떻게 돼? 보강간섭. 여기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위에 슬릿 통과한 놈, 요 놈은 내가 실선을 그려줄게. 이렇게 보면 여기 점선과는 여기서 한 번 만나고 또 실선과 또 만나. 여기는 무슨 간섭? 실선과 실선,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간섭. 그래서 이 지점은 다시 뭐가? 보강간섭이니까 진폭이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러니 여긴 다시 무슨 무늬? 밝은 무늬. 그래서 가운데 밝은 무늬를 기점으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쭉 반복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앞에 실험과 유사성 이제 좀 보이나요? 앞에 실험도 뭐야? 두 스피커. 이 지점에서는 보강간섭, 소리가 커지다가 여기서 좀만 올라간 이 지점에서는 상쇄간섭. 다시 조금 벗어나면 보강간섭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고 거기서 또 위치 좀만 바꿔보면 상쇄간섭 일어나는 지점 있을 테고. 아까 그렸던 그림처럼 바로 요거 두 스피커의 실험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지. 단 차이점 뭐 스크린 갖다 놓고 이런 거지만 이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지점을 아까 스피커 실험으로 따지면 여기 관측자가 이 지점 스크린 이 가운데 지점에 서 있으면 여기서는 큰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보강간섭에 의해. 거기서 조금 옆으로 가보면 여기서는 상쇄간섭에 의해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고 거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다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라 거기선 또 큰 소리가 들릴 테고. 그게 두 스피커 실험.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소리 대신 소리 세기 대신에 빛의 밝기, 빛의 세기로 나타난다고. 그래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이 바로 위에 빨간색 해놓은 지점, 빨간색 요 가로쳐 요 지점은 빛의 진폭이 작아져서 빛의 세기, 즉 밝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아니면 뭐 어두워진다라고 해도 되겠지. 어두워진다. 아래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아래도 보면은 어두운 문이 나오고 밝은 문이 나온 지점, 어두운 문이 나온 지점, 밝은 문이 나오는 지점. 이렇게 반복된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가운데는 무조건 무슨 지점? 밝은 무늬가 나오는 지점이고 그 양옆으로 대칭이야. 밝은 거 다음에 어두움, 다시 밝음, 어두움, 밝음, 어두움, 밝음. 얘도 밝은 거 옆에 어두움, 밝음, 어두움, 밝음.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무늬를 그리죠. 이걸 간섭 무늬라고 한다. 왜?
빛이 간섭해서 형성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는 문이니까 간섭문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슬릿을 통과한 두 빛은 스크린 위에서, 여기 스크린 있죠? 스크린 위에서 무슨 간섭과 무슨 간섭을?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번갈아 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 위에서 설명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번갈아 하기 때문에 스크린에 어떤 무늬?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나타난다. 그럼 여기서 밝은 무늬는 두 빛이 무슨 간섭이 일어난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 즉 두 빛이 어떤 위상으로 중첩된 거야? 같은 위상. 즉 동일한 위상으로 중첩이 된 거지. 그럼 어두운 무늬는 두 빛이 무슨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거야?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둡다. 그럼 상쇄 간섭이 일어났으니 두 빛이 어떤 위상으로? 반대 위상. 반대의 위상으로 중첩된 지점이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물결 같은 게 뭐야? 합성된 빛의 진폭을 나타낸 건데, 가운데 밝은 무늬 지점 어떻게 돼? 진폭이? 어이구, 미안합니다. 가운데 지점 어때? 진폭이 커. 그러다가 여기 어두운 무늬가 생긴 데는 진폭이 얼마? 0. 여기서부터 진폭 색을 나타낸 거야. 빛이 색이, 합성파의 색이. 그러다가 다시 밝은 무늬 때는 빛의 세기가 증가했다가 어두운 무늬 때는 빛의 세기가 0. 다시 밝아졌다가 0. 더 그러면 뭐 밝아졌다가 0.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밝은 지점에서는 빛의 진폭이 0이었다가 여기서 다시 진폭 커졌다가 어두운 무늬일 때 줄어들었다가 밝은 무늬일 때 진폭 다시 커지고 줄어들고를 반복한다 라는 거지. 자, 이중 슬릿 실험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앞에 두 스피커 갖다 놓고 하는 소리 간섭 실험과 굉장히 유사한 게 많다. 어쨌든 두 개의 두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두 파동이 간섭을 할 때 어떤 지점은 보강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지점은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그래서 이 위치에서 보강이 일어나는가 상쇄가 일어나는가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 옆에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중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분석해보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에서의 이 예제들을 풀기 위해선. 오케이? 그 예제들은 뒤에서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3페이지에 있는 이중 슬릿 실험은 마치고요. 3페이지 이어서 얇은 막에서의 간섭을 볼 텐데, 이것 역시 대표적인 빛의 간섭에 의한 현상이거든요. 이 얇은 막에서의 간섭은 칠판을 지운 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빛의 간섭 두 번째 사례인 얇은 막에서의 간섭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비누막을 형성시켰더니 거기에서 빛이 반사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근데 반사된 빛을 봤더니 맨 위에서는 이제 어둡다가 색깔이 나타나다가 점차 어떤 무늬가 형성돼요. 즉 동일한 색의 막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또는 모두 다 어둡거나 투명한 게 아니라 보면은 막 빨강, 파랑, 초록 이렇게 무늬가 형성이 돼. 왜 이런 무늬가 형성될까? 여기에도 간섭이 포함되는데요. 아이고, 이거 그려져 있네. 이거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아래 첫 번째 줄 오른쪽 그림과 함께 볼게요. 비누막의 앞쪽과 뒤쪽. 여기서 앞쪽 뒤쪽이 뭐냐? 제가 이거 지금 이렇게 비누막을 이렇게 들고 있다 치자. 요거를 요렇게 옆으로 해서 본 모양이야. 막이 이렇게, 비누막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지. 자, 여기서 보면 비누막의 앞쪽은 바로 여기, 비누막의 뒤쪽은 여기. 보면 빛이 이렇게 가다가 비누막의 앞에서 한번 반사가 일어나고 일부는 굴절해서 비누막 안으로 들어가. 그리고 비누막에서 다시 공기로 나갈 때 또 반사되었다가 나오면서 또 굴절되는 이러한 빛이 있을 거 아니야. 즉 앞쪽에서 반사된 빛, 요 빛과 위에 놈과 뒤쪽에서 반사된 빛, 요 빛, 요 두 화살표가 다시 여기서 중첩되어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거지. 비누막의 빨간색 부분을 보면 빨간색 부분이 보강 간섭을, 빨간색에 해당하는 그 파장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빨간색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파란색 부분은 파란색 부분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확 나타나는 거지. 왜 얘네가 보강 간섭됐다고 할 수 있어? 얘네가 주로 보인다는 건 얘네의 색이, 즉 얘네가 더 밝다는 얘기잖아. 앞에 더 밝다는 얘기는 그 빛의 진폭이 어때야 된다? 크다. 진폭이 더 크려면, 진폭이 더 크다는 얘기는 무슨 간섭을 일으켰다? 보강 간섭을 일으켰다. 원래의 빛의 진폭보다 더 커져야 걔네가 눈에 확 띌 거 아니야. 원래 중첩되기 전 빛의 진폭보다 커지려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 빨간색 무늬는 빨간색 빛이 보강 간섭된 거고, 파란색 부분은 파란색 빛이 보강 간섭된 것이다. 그래서 각각 보강 간섭된 것이다. 그럼 맨 위에 있는 비누막의 검은 부분은 모든 색의 빛이 뭐 된 걸까? 오히려 상쇄 간섭된 것이다. 빛의 밝기가 어둡다는 건 상쇄 간섭을 통해 합성파의 진폭이 줄었다는 거니까. 선생님, 그런데 왜 지점마다 빨간색, 파란색, 어둠 이런 게 다 다른가요?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비누막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무리 얇은 비누막이지만 뭐를 받겠어? 비누막도 중력을 받겠지. 그럼 비누막이 약간 아래로 쏠린다고. 그러면 위에는 보다 얇게 있고 아래는 보다 두껍지 않을까? 마치 비누막을 옆에서 보면 진짜 약간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비누막이 아래 부분, 이 아래 부분은 두꺼워지고 위에 부분은 얇고, 즉 그렇다 보니까 빛이 진행하는 경로에 차이가 발생해서 이렇게 빨간 무늬, 파란 무늬, 검은 무늬가 나타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야. 왜 무늬가 다 다른지. 위에 비누막은 얇아서 또 아래 비누막은 두꺼워서 각각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주로 빨간색 파장의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킬 거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파란색 파장의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킬 거고, 또 위에 얇은 쪽에서는 모든 색의 빛이 서로 다 상쇄하면서 상쇄 간섭에 의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날 거고. 오케이? 어쨌든 이 얇은 막에서의 간섭, 이 무늬는 빛의 간섭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또 다른 현상이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학습지 3페이지를 마치고 학습지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아까 학습 목표 2번에서 봤던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들을 한번 볼 거예요. 간섭의 활용. 간섭 현상이 일어나면 무엇이 커지거나 작아지나요? 합성파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진동수를 갖는 파동만 골라서 강하게 하거나, 즉 진폭을 키우거나, 보강 간섭이겠네요. 약하게 하거나 파동의 세기를 줄인, 진폭을 줄이는 거니까 상쇄 간섭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그럼 대표적으로 파동의 간섭을 활용한 거, 첫 번째 기술 바로 소음 제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노이즈 캔슬링이란 용어가 좀 더 익숙할 수도 있어. 뭐 요즘 에어팟 3세대, 3세대가 아니죠. 사실적으로 3세대지만 에어팟 프로에도 탑재된 기능인데요. 소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외부 소음을.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는 소음, 캔슬링은 제거.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이 소음 제거인데 어떠한 원리냐? 자, 소음 제거 회로에서 내장된 마이크로 감지한 외부 소음. 자, 이 에어팟은 어쨌든 이 소음을 제거하는 이 회로가 있을 거 아니야. 장치에. 소음 제거 장치에 있는 이 소음 제거 회로에는 마이크가 하나 내장돼 있어요. 그 내장된 마이크로 외부 소음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소음 채집용 마이크라고 돼 있죠?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소음 채집용 마이크에서 외부의 시끄러운 소음을 감지해. 그럼 이 마이크를 토대로 이 외부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음을 똑같이 발생시켜. 여기 노란색 소음이 들어왔으면 이거랑 위상이 정반대인 파란색 이 파동을 발생시켜. 야, 위상이 반대인 소음을 딱
발생시키잖아. 그럼 두 파동이 중첩되면 어떻게 될까?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이 중첩됐으니 무슨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럼 두 소음이 무슨 간섭이 돼요? 상쇄 간섭 돼요. 그럼 외부 소음의 색이 어떻게 될까? 진폭은 줄어들겠지. 세기가 감소하겠지. 그래서 외부 소음이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보면 기기에서 보낸 음악 신호는 이렇게 오고 있어. 근데 외부에서 소음이 들리는 원래였으면 이 둘이 합쳐져서 음악이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이 소음 체질용 마이크에서 외부 소음과 반대되는 위상의 파동을 똑같이 발생시키면 이 노란색과 파란색 합쳐져서 거의 어떻게 돼? 진폭이 0인 소리, 즉 안 들리게 되고 우리는 원래 듣고자 하는 음악 신호만 이 이어폰을 통해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 소음 제거, 노이즈 캔슬링에는 상쇄 간섭이 이용됐구나. 자, 2번 볼게요. 두 번째 사례. 위조 지폐 방지인데요. 주로 어디에 쓰일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돈, 지폐에 쓰입니다. 지폐에 사용되는 색 변환 잉크로 그려진 숫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바로 10,0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이 숫자를 이렇게 여러 각도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색깔이 막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난다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색깔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뭔가. 왜 그런 걸까? 이 숫자를 쓴 색 변환 잉크는 어떤 원리냐? 각도에 따라 뭐 간섭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질까? 바로 보강 간섭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진다. 어떤 각도에서는 이 아래 그림 봐봐. 어떤 각도에서는 빛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되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아까 얇은 막 간섭처럼 요렇게 어떤 각도에서는 요렇게 빛이 반사되고 어떤 각도에서는 빛이 좀 더 큰 각도로 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반사되면서 이 두 경우의 차이를 보인다고. 그래서 보강 간섭되는 색의 빛이 다르니까 미안 말을 바로 해보면 보강 간섭되는 빛의 색 파장대가 다르다 보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 보강 간섭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서 색깔도 다르게 보일 거다. 그 보강 간섭된 색깔이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야. 좀 더 강한 색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얇은 막의 간섭과 이 위조 지폐 방지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어. 얘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라고는 하지만 자, 보는 각도에 따라 이 그림 다시 그려볼게. 지웠거든요. 그럼 얘는 요 정도 이렇게 어떤 이 잉크랑 종이 사이에서 반사한 이 빛은 요런 경로를 지나는데 또 각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요런 경로를 지날 수도 있지. 두 개 보면은 경로가 확실히 다르지. 빛이 지나는 경로가. 얘가 더 긴 경로를 지나잖아. 이것도 이게 앞에 이 얇은 막에서도 똑같이 드러나. 비누막이 굵은 데서는 더 긴 경로를 지날 테고 비누막이 얇은 곳에는 더 짧은 경로를 지날 테니 두 경우 모두 빛이 진행하는 경로가 다르니 다른 색의 다른 빛이 다른 파장의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특정 파장의 빛만 강하게 보일 거다. 경로에 따라서 보강 간섭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 유사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4페이지에 나오는 3번 반사 방지막 코팅을 한번 볼게요. 반사 방지막 코팅이 뭐냐? 안경, 태양전지 등에 쓰이는데요. 얇은 반사 방지막 코팅을 해. 여기 맨 위에 연보라색으로 나와 있죠. 이 코팅을 하면 반사되는 빛이 무슨 간섭으로 인해 약해진다? 약해져야 되니까 상쇄 간섭으로 인해 약해지고 반대로 투과하는 빛은 강해진다. 그럼 안경은 어쨌든 외부의 빛이 이 안경을 통과한 다음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빛이 세기가 강해지면 더 잘 보일 거고 선명하게. 또 태양전지 입장에서는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광전효과를 이용하긴 하지만 어쨌든 광전효과, 광전자가 방출되는 건 빛의 에너지, 즉 진동수랑 관련이 있지만 광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광전자의 개수는 누가 관여한다고? 빛의 세기. 그러니 투과되는 빛이 강할수록, 즉 투과되는 빛의 세기가 클수록 태양전지도 더 효과적일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센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더 많은 양의 빛이 통과할 수 있게 이
반사 방지막 코팅을 하면 좋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밖에 반사를 못한다는 것이 반사 방지막 코팅이 되어 있으면, 하지만 이게 없으면 거의 4%나 반사하니까 효율이 차이가 나겠죠. 4번 CD와 DVD. CD와 DVD를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돌기가 있는데 이거를 엎어놓은 그림을 여기 간단하게 표현해 봤어요. 이 돌기가, 표면에 돌기가 있는데 이 아래에서 이 CD의 정보를 읽고자 레이저를 쏜단 말이야. 그 이 레이저는 이렇게 이런 곳에서는 경로가 좀 짧은 경로를 진행할 테고 얘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반사되니까 더 긴 경로로 왔다 갔다 하겠죠. 빛이 반사될 때. 그럼 이렇게 표면에 있는 돌기의 가장자리를 보면 여기서는 이 두 빛은 경로가 같을 거 아니야. 이거 말고 가장자리를 보자는 거야. 돌기의 여기 가장자리를 보면 이 빛은 보다 짧은 경로, 이 빛은 보다 긴 경로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반사되는 두 레이저 빛이 이곳에서 반대 위상으로 만나 상쇄 간섭을 일으켜. 이 상쇄 간섭 되는 걸 통해서 정보를 읽어. 오케이?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거야. 두 레이저 빛의 상쇄 간섭을 일으켜. 그럼 상쇄 간섭이 안 일어나는 곳이 있을 테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있을 테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기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이 CD와 DVD 반사 방지막 코팅, 위조 집회 방지, 소음 제거 모두 파동의 간섭이 활용된 대표적인 케이스들이다. 다 교과서에 나온 케이스들이거든요. 네, 이 그림 역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파동의 간섭 파트 수업을 쭉 진행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핵심은 뭐야?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이들이 어떤 조건하에 일어나는가? 어떤 조건하에 일어났어? 보강 간섭은 위상이 같은 파동이 중첩될 때, 상쇄 간섭은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중첩될 때 일어났고, 또 그 외에 또 어떤 걸 봤어? 파동의 독립성을 봤고요. 그리고 이 파동의 간섭을 통한 대표적인 실험 두 개, 바로 소리의 간섭 실험, 빛의 간섭 실험, 이중슬릿 실험이죠. 그리고 얇은 마켓의 간섭도 봤고 그 나중에는 간섭의 활용을 이용하는 여러 예들을 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모의고사에 굉장히 단골로 출제된 내용들이거든요. 꼭 복습하기 바라고요. 뒤에 있는 예제는 제가 답만 말해주고 마칠 테니까 풀어보고 반드시 좀 질문이 있다거나 이상하다, 궁금하다, 이거 꼭 질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 하면은 뭐 유튜브, 이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질문 꼭 남겨주기 바랍니다. 자, 예제 1번, 학습지 5페이지에 있는 예제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얘는 정답 5번. 예제 2번 보자. 예제 2번. 아까 이거 두 스피커 실험 중요하다 했죠? 얘는 정답이 5번입니다. 예제 1번도 정답 5번. 예제 2번도 정답 5번. 예제 3번 볼까요? 예제 3번. 얘도 두 스피커 실험 중요하다 했지? 얘는 정답이 1번입니다. 학습지 6페이지에 있는 예제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4번. 얘 같은 경우는 정답이 몇 번이냐? 4번이 됩니다. 예제 4번의 정답은 4번. 예제 5번 볼까요? 예제 5번은 정답 1번입니다. 예제 6번은 정답이 뭐냐? 얘는 정답이 4번입니다. 예제 6번은 정답이 4번. 자, 그럼 마지막 학습지 7쪽으로 넘어가서요. 학습지 7쪽에 있는 예제 7번. 이중슬릿 실험 문제네요. 그래서 아까 두 스피커 실험과 이중슬릿 실험 중요하다 했습니다. 예제 7번은 정답 1번입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예제 8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 예제 8번은 정답 4번입니다. 마지막 대망의 예제 9번. 예제 9번은 바로 최근 수능에 나왔던 문제,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인데 얘는 정답이 1번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예제 정답도 다 불러줬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다들 안녕.